수능 완성 첫 번째 지문, 복합 지문입니다. 그죠?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황금 시대와 이제 포드주의, 그죠?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읽기만 합니다. 그죠? 뭐 해설은 없고 읽기만 할 겁니다. 자유주의는 사적, 그죠?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에 긴장을 내포한다. 이는 근대 사회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및 소유권을 중시하는 시장은 산업혁명에 의해 발전되어 경제적 자유주의의 기초로 확립되었다. 또한 시민혁명은 보편적 이상으로 자유, 평등, 박애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현시켰다.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로서 자유를 파악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강조되었던 재분배적 평등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는 국가가 복지라는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밀턴 프리먼의 경우 경제적 자유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정치 권력은 개인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차단이 되어 권력이 분산이 된다고 보았으며, 정치적 자유의 실현은 경제적 자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훼손이 정치적 자유의 제한으로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이 개인들 간의 상호 자발적인 거래와 이를 통한 상호 이득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자유와 자치를 연결해 이해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관점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에게 적용될 법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간섭의 부재가 아닌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를 자유가 실현된 상태로 본 것이다. 특히 마이클 셀텐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아가 사회의 공동선을 침식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비판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이 시민들로 하여금 눈앞의 생계와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시민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본 것이다. 그는 시장 거래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생각을 부추길 때 돈으로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고민함으로써 인간적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입니다. 나. 두 번째,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라는 노동재편 양식의 완성으로서 20세기에 도입된 기술적 패러다임이다. 과학적 관리로 일컬어진 테일러주의는 노동활동을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함으로써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박탈하고자 했다. 그 결과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구분은 구상을 담당하는 기술자와 실행을 종사하는 단순 기능공의 구분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해 포드주의는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을
자동 기계 시스템에 통합시킨 일관 생산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테일러주의를 완성했다. 즉, 노동의 전과정이 컨베이어 장치와 공작 기계에 통합되고 노동자의 배치는 기계 시스템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은 11배 상승했으며 이는 철강, 유리, 고무 산업 등 관련 산업 부분들로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는 기계 시스템의 획일적 작동이 전체 집단의 작업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 작업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되었다. 노동자의 직무 자율성을 박탈하여 개인적 태업이 불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빼앗긴 권력을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 밖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 방식의 변화가 가져온 엄청난 생산성의 상승이 공급은 지속적으로 팽창시킨 반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생산성 상승은 과잉 생산의 문제를 낳았고 공급과 수요 간의 거대한 간극은 세계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시기를 자본주의 황금 시대라고 일컫는다. 또한 이 시기는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전쟁은 초강대국 사이에 핵전쟁을 촉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억제되었고 얼어붙은 국제 상황은 역설적으로 지속적인 국제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렇다면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전쟁 이전과 달리 어떻게 자본주의 황금 시대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까? 문제의 해답은 파국의 원인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다. 반파시즘과 평화라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반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자본주의에 삽입된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존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격차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자본의 이윤을 제한하고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종전 이후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국가의 시장 개입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타협에 기초했다. 고용주는 생산성 상승에 상응한 실질 임금 상승에 동의했고 노동자 조직들은 자본 투자를 유인할 정도의 이윤 확보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동권적 규제와 사회 보장 체계를 도입하고 전국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강력한 협상력을 인정했다.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이 가져온 대량 생산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제들이야 그냥 살짝 한번 보시고 그죠? 다음 그냥 풀어보고 싶은 사람들 한번 그죠? 문제 다 풀어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정제성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네, 더 넘어갑니다. 정지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죠? 4번 기업 입장에서 보기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좀 기억나죠? 한 번 다 풀어봤던 거라서. 5번 나와 보기를 바탕으로 니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기억날 겁니다. 6번 의의 문제네요. A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괄목. 아무튼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보시고, 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